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의 정체성 논란 이게 이제 벌어지니까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재 위치, 정책과 노선을 말한 거다.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딱 안 가더라고요. 자꾸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다 했던 이제 말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왜 중도 우파냐? 자유시장 경제 지지하고 옹호하고 서민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확장 전략으로 중도 보수 대연합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합리적 중도 보수와 함께할 수 있다. 함께하자.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 여기에 사실 박태준 포스코 회장까지 끼었으니까 DJT라고도 하는데 이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하은기 대변인?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제외하고 민주당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중도 우파로 규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패널이 4분 있는데 오늘 진보 패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오른쪽이 비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니에요. 왼쪽이 비어 있는 거. 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수구 세력이냐 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해서 수구 세력이냐 중도 우파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DJ도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비판에 시달렸냐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런 우회전한다. 비판에 예. 시달리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수 정당이 맞는데 지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보수 뭐 우파 보수 정권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기보다는 포괄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포괄 정당이 정치학에서는 특정 개념이나 이념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념, 다양한 뭐 계층 다 대변하는 올 파티 정당 만들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적 가치를 놓지 말고 뭐 보수 정당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진보 보수 이 시대 이 차고적인 얘기니까. 계층 상관없이 이념 상관없이 좋은 거 실용적인 거 있는 거 다 끌어안아서 가자 이런 얘기 같은데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중도 보수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보수 세력, 보수 지향적인 사람과의 연대하는 문제하고 정당의 당의 정체성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민주당 강령에 돼 있잖아요. 이거는 별개다, 별개. 근데 이게 좀 혼용돼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박태준, 김정국과 손을 잡았지만 정책을 보수로 펴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보수 이야기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표 좀 얻자 이거죠. 그거예요. 이제 대선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표 좀 얻자는 거고 DJT 원래는 DJP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DJT 박태준이니까 아마 T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힘들어질 한동훈도 같이 하자 유승민 이준석 같이 하자 그러면 힘들어질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국민의힘이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을 더 골목으로 수세로 몰아넣는 전략인데 여기서 이제 진정성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면 우리 국민들은 중간이다, 중도다, 중간 아니라도 중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응답자들의 특성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도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끌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 지지를 더 얻겠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야 5%라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정성은 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에는 물음표가 달려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갤럽에서도 물어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해야 된다 34%, 지급해서는 안 된다 55%. 네. 자, 이 표를 의식한 거다라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 댓글에 배종찬 평론가 정답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종훈 평론가님께는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의원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탐이 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장을 고쳐도 너무 심하게 고치고 있다. 누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 본래 얼굴을 알기 힘들 정도로 화장을 해버리면 누가 그거를 그렇게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화장이 아니고 변장, 분장? 뭐 거의 이제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본바탕은 안 바뀌면서 네. 화장만 막 과하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전 또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진짜 중도 보수가 듣기엔 매우 불편한, 예. 예, 굉장히 빈정상하는 그런 얘기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 좋게 평가해줘도 중도 진보 정도 뭐 이 정도는 평가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도 보수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너무 이게 오른쪽으로 우양우하더라도 너무 오른쪽으로 와버리니까 지금 중도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믿질 않아요.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 진정성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또 이랬다가 또 집권하고 나면 또 싹 또 그 화장 지우고 본래 모습 드러내고 뭐 그럴 게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과유불급 너무 과하면 오히려 미치는 것만 못하다는 하는 것들 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요와 관련된 반론은 우리 2부 시작 초에 좀 할 거고 댓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민주당은 이제 보수가 부러운 거냐?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은 아닐지 이런 의견. 이재명 대표 나중에 전광훈 목사하고 손을 잡을 수도 카카카 이런 의견 주셨고요. 중도까지는 이해하는데 보수는 너무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 될까 걱정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